엄길청의 컨설팅 드라마 제8화 이삿짐 센터 인부 박계돈의 1등이 되는 꿈. 극본 이상락, 연출 임종성. 6번째. 네, 안녕하십니까. 엄길청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삿짐 센터 직원이었던 박혜돈이 강남의 아파트 분양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다른 업체와는 차별화된 홍보활동을 벌였다는 얘기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또 그때 이삿짐 센터 사장은 박혜돈에게 이런 약속을 했었죠. 박혜돈이 이 자넨 우리 이삿짐 센터의 보배라. 자네가 그 광고 명함을 가지고 분양사무소에 입주자들이 모인 때를 포착해서 선전을 잘해준 바람에 이 근처에서 우리 회사를 따라올 데가 없다니까. 3년만, 딱 3년만 냉터서 고생을 해주면은 자네가 새로 업체를 찾아서 나갈 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사이사 전환 넉 대 중에 한 대를 내 틀림없이 뒤집어 놓지. 네, 아주 큰 약속이었습니다만, 그러나 3년이 지나서 박혜돈이 독립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화 한 대가 뭐 별거냐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말이죠. 특히 이사 같은 특수한 전화번호는 대단히 비싼 값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뭐 집 한 채 값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어쨌든 믿었던 전화를 확보하지 못하게 됐으니 박혜돈의 창업 계획도 뒤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박혜돈은 다니던 회사를 나와 다른 이사대행업체로 자리를 옮긴다. 이제 그는 평직원이 아니라 이삿짐 센터의 소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80년대 초에 이미 포장이사 영업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었다. 저 사장님, 이삿짐 센터가 난립하고 있는데 남들보다는 뭔가 다른 영업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 사람, 몰라서 못하는 거지. 누군들 남들하고 똑같이 하고 싶어서 하겠나?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영업인데요. 우리도 포장이사란 상품을 도입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포장이사라니? 그 이삿짐을 포장한다 그런 얘기야? 예,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생활에 여유는 있는데 시간이 없는 집의 경우 말입니다. 이삿짐을 포장하는 일에서부터 새 집으로 운반해서 말끔하게 정리까지 해준다면 틀림없이 이용할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에이, 사람이 이거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직원들이 운반하는 비용도 비싸다고. 용달차 운전수 한 사람만 보내라고. 응? 짐 싣고 내리는 건 식구들끼리 하겠다는 판인데 포장은 무슨 놈의 포장? 그리고 어떤 살림살이를 어디다 놔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서 짐 정리를 해주단 말이야. 뜬구름 잡는 얘기 그만하고 하던 일이나 잘해. 이삿짐 센터 사장은 말할 것도 없었고 함께 일하던 직원들도 박혜돈이 포장이사에 대한 영업 구상을 늘어놓자 미치광이 취급을 하더라고 했다. 사실 이 당시에 포장이사 이러면 그게 무슨 사치고 낭비냐 그러기 십상입니다만은, 사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른바 과거의 그 사치나 낭비들이 하나의 그 편의 사업이 된 게 많죠. 요즘 우리 그 국민들의 생활 양식이 그 귀차니즘이라고 그러죠. 네, 생활의 편의를 도와주는 사업 쪽으로 많이들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만은, 가령 뭐 골프만 해도 당시에 그 부유층의 일부 사치 운동이었다가 지금은 상당히 그 대중화돼 가는 과정에 있고 말이죠. 또 세차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엔 뭐 주말이면 온 식구가 모여서 차를 닦고 하던 게 지난날의 풍경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전부 다 세차 전문 업체로 가게 되죠. 또 뭐 아침에 먹는 국 배달 업체가 있는가 하면 뭐 심지어 성묘까지 대행하는 업체가 생겼으니까 이 박혜돈은 이런 귀차니즘 시대를 미리 내다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포장이사가 대중화됐을 때 출근길에 나서는 맞벌이 부부가 집 열쇠를 던지면서 출근은 옛집에서 퇴근은 새집으로 라고 얘기하는 텔레비전 광고가 방송된 적이 있었는데 그 광고 카피를 직접 썼던 사람이 바로 박혜돈 사장이었다. 그거 제가 만드는 카피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는 제가 어떻게 가지냐면 평일에 맡기라. 출근하면서 꼭 맡기라. 일요일에 맡기려면 옆에 관장해야 되니까 뭐 힘들기는 매일만 아니냐. 소비자도 옆에 힘 안 쓰고 있어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 키 막히고 퇴근할 때 저쪽 집으로 퇴근해서 와라 이거죠. 그 광고 카피를 제가 했어요. 광고 회사에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카피를 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듯이 전에 제가 꿈꿨던 거는
지금 너무 막 이렇게 잘못 흘러가지고 전체가 막 이쪽으로 포장이사도 멍망으로 이렇게 와 있지만, 실제로 제가 꿈꿨던 거는 그 당시 우리가 캠코더로 이렇게 비싼 캠코더 사가지고 사진기 사가지고 찍어가지고 그대로 해주겠다는 생각을 그 당시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사 대행 업체들에서 하는 포장이사보다 더 완벽한 이사 서비스를 23, 4년 전에 벌써 구상했었다는 얘기다. 자, 그건 그렇고 사실 이사 대행업의 수요가 일반 가정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과거 80년대 초만 해도 우리의 그 건축이 아주 다양해질 때죠. 뭐 오피스텔도 이때 처음 생겼고요. 또 레저 시설이라고 하는 콘도도 이때 처음 우리나라에 등장을 했습니다. 또 얼마 후에 그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또 대형 호텔도 많이 들어서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령 대형 호텔이 신축이 될 때는 가구 운반을 주문받는 경우에 이사짐센터로는 일반 가정에 이사와는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큰 영업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었을 텐데요. 자, 당시 이사짐센터 소장이었던 박해도는 그 분야에서 남다른 실적을 올렸다고 얘기합니다. (1983년) 겨울 새로 들어선 서귀포 카르텔. 아유, 춥다. 제주도 날씨 따뜻하다더니 왜 눈보라가 이렇게 심하게 몰아치나? 추워. 자자! 가구에 눈 맞으면 안 되니까 커버 벗기지 말고 트러블 저쪽으로 주차하라고! 대체 얘는 어디 갈 거야? 이사짐센터에서 오신 박혜돈 소장님? 아, 예, 집에 있네요. 서울에서 급한 전화가 왔거든요. 저 얼른 가서 받아보세요. 급한 전화라고요? 사장님 전화인가? 여보세요? 예, 접니다. 지금 제주도 출장 와 있는데요. 예? 집사람이 애를 낳았습니까? 예? 낳긴 낳았는데, 예? 뭐라고요? 사산을 해요? 그럼 애가 죽었단 말입니까? 아이고, 집사람 건강은 어떠십니까? 많이 안 좋다고요? 이러고 짜면 좋노. 내는 앞으로도 한참 더 있어야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나 없는 동안에 사람을 붙여서라도 집사람 좀 돌봐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제주도 출장을 마치고 올라와 보니 부인은 돌보는 사람 하나 없이 몸져 누워있더라고 했다. 아니, 눈이 그렇게 억수같이 오는데 거기 일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 엄마 뭐 사산했다고. 그러니까 막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장이 그러면 내가 그럼 소장이 거기 가 있으면 그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돌봐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와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근데 그걸 안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고 올라가 한 달 만에, 사실은 그때 86년도 좀 사업할 계획을 잡았지 일찍 할 계획은 없었어요. 그때서 이제 돈을 이제 주택보험도 뭐 10만 원씩 한 달에 넣고 월급 한 2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되는데 거기서 반은 먹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안 해주는 바람에 다 털어보니까 200만 원 정도가 내가 있더라고요. 사장에게 섭섭한 소리 몇 마디를 한 다음에 몸담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다는데, 당시 그의 수중에 있던 돈이 200만 원이었다. 뜻하지 않던 일로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으니 이제 그 200만 원을 종잣돈 삼아서 홀로 서기를 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던 것이다. 네, 이제 거액의 그 이사 수익이 생기는 이 호텔 이사 오더도 박해돈이 개인적으로 따왔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같으면 이런 기관 영업을 하면 뭐 인센티브 같은 것을 충분히 요구할 수가 있었겠습니다만은, 당시 박해돈은 그 20여만 원의 월급 외에는 더 받은 게 없다고 하죠. 대개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보상을 초과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의 경우는 그 사람이 대체로 자기 재량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종업원이 많을 때 기업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종업원은 이제 주인 정신을 가졌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원으로서의 도덕적 가치관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기도 합니다. 뭐 이사집센터에서 전화번호 중요한 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그래서 이 사무실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화를 분양받는 게 시급한 일이죠. 박해돈이 가입비에다 이른바 웃돈까지 얹어주면서 달라고 했던 번호는 이삿짐 센터의 상징 번호인 2424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박혜돈 씨, 예. 아니 이삿짐 센터 찾을 것 아니에요? 예. 이삿짐 센터 맞습니다. 그럼 2424로 나가는 번호를 달라고 해야지 2404를 달라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2404가 더 좋습니다. 그걸로 주십시오. 아이 사람 참. 아니 사람들이 이사 갈 때 일단 자기들 전화 국번에다가 2424를 돌리지 2404를 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기 이삿짐 센터 이름은 뭘로 정했어요? 2404요. 예? 이사는 포장부터 정리까지 공사하는 차원에서 한다 그래서 이사공사를 달라 그랬어요. 1414 하면 이사에서 다 하면 1414인데 왜 그걸로 하지? 이사공사는 무슨, 아이, 그런 전화 가지고 무슨 그걸 하냐고 그러더라고. 아, 쓸데없이 얘기하지 말고 내 생각이 있으니까 이사공사를 주시라고 하니까 그게 뭐하고 하는데 이게 전화국에 전화를 뽑아주는 사람이 나보고 맛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왜 생각이 그러냐고. 이사공사보다는 1414나 이런 게 훨씬 낫지. 이사공사가 이사공사가 왜 필요하냐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게 필요하니까 그거 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사 포장회사를 할 거니까 이사도 공사하는 차원에서 우리한테 다 맡기면 포장부터 정리까지 다 하겠다고 번호를 그걸로 했던 거예요. 네, 역시 좀 다른 데가 있죠. 2424 번호가 아니라 2404라. 회사 이름도 2404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른바 이제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전 공정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어떤 신뢰에다가 또 하나 여러분들 공사 그러면 정부가 세운 기업들을 대공사라고 그러죠. 공공기관. 아마 이런 어떤 차별화나 신뢰 회복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사 대행업체나 그 직원들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대단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좋지 못한 관행과 문화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박해돈의 의지가 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인공 박해돈이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사 대행업계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엄기청의 컨설팅 드라마 제8화 이삿짐 센터 인부 박해돈의 1등이 되는 꿈 이상작 극본 임종성 연출로 6번째였습니다.